네, 차백신 연구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이제 지난달에 나왔었던 인수 관련된 공시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주가가 하락했었던 큰 원인은 뭐였냐면은 요 공시인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란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차백신 연구소라는 회사를 소룩스에서 인수를 했죠. 자, 이 소룩스에서 인수를 했는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을 지난주에 하자마자 뭘 했냐? 63억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전제로? 자, 유니콘 에셋 대부 중개, 쉽게 말해서 이 대부업체죠. 대부업체에다가 63억을 빌렸는데 본인의 소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390만 주를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통째로 담보로 맡겨서 63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책을 4월 30날 했었고 종료일이 언제냐? 7월 29일 날 이 종료가 된다. 여기 보면은 특약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 그래서 7월 29일까지 너네들이 약속한 63억을 다 내지 못한다라 그러면, 다 갚지 못한다라 그러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다 시장에다 던져버릴 거야, 반대 매매할 거야 라는 특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악재냐 호재냐라고 봤을 때 악재도 호재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자금을 먼저 납부하는 동시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쏴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했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상호명 변경이라 그래서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당사는 과거 2년간 상호 변경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는 삼각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비상장 회사인 비상장 아리바이오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상장회사 소룩스라는 회사와 상장회사 차백신연구소, 이 세 개의 삼각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주식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임상 3상이 들어간 신약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를 인수를 했죠. 아리바이오가 인수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수했을 때 당시만 해도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회상장 없습니다.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 조달을 받으려면은 상장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비상장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도 야, 우리도 돈 좀 벌게 상장을 시켜놔라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우회상장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소룩스라는 회사는요, 조명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소룩스 이 아리바이오에서 우리는 빛을 통해 가지고 뭐 새로운 의학 기술을 만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회상장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록스의 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벌써 금감원에서인가요? 한 5번 정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회사 합병 결정이라고 공시가 나왔죠. 누구랑 한다? 자, 누구랑 하냐면 소룩스랑 아리바이오는 합병을 한대요. 아리바이오를 흡수 합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놈들 봐라. 이거 뻥카였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상장회사인 차백신연구소는 소룩스가 인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아리바이오 랩 이렇게 회사 사명을 변경한다 그러죠. 결국은 뭐냐면 돈줄이 다 어디서 나오고 있다? 아리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백신연구소라는 기업은 소룩스라는 상장사보다는 아리바이오에 대한 지배력에 대해서 의해서, 그리고 경영 판단에 의해서 회사가 굴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차백신연구소에 누가 들어왔다 그랬나 보니까 엄청난 꾼이 들어왔다, 엄청난 이 M&A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백신연구소 아주 크게 움직일 모양이다, 제대로 된 꾼이 들어왔다, 유명한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얘네들이 인수했을 때 당시에 완전히 100% 현금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소룩스가 발행한
5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즉 소룩스가 진 빚을 얘네들이 대신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바꿔먹었단 말이죠. 얘네들이 들어간 현금은 실제로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소액으로 엄청나게 덩치가 큰 상장사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거의 뭐 무자본 M&A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이 큰 회사를 인수한 건데,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거는 지금 차백신연구소나 소록수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아리바이오 상장시키려 그러는 거예요. 자, 아리바이오랑 소록수랑 지금 합병한다 그러는데 금감원에서 왜 지금 계속 거래소에서 안돼 하고 정정 신고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야, 소록수라는 회사는 이 조명 만드는 회사인데 도대체 너네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록스라는 회사가 차백신연구소를 인수해서 아리바이오 랩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랬죠. 우리요, 실제로 우리를 추종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우리 기술력이 있고요, 우리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소도 차리고 우리는 신약도 개발하고 상품 판매도 해가지고 매출을 낼 거예요 라고 표면적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공시가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그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그 잔인하냐면 7월 29일 딱 땡 치잖아요. 이 날짜 기한 못 맞추면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인수한 소룩스, 그리고 소룩스에서 자금이 어디서 나왔다? 결국은 아리바이오라던가 밖에서 끌어온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 조달을 한 건데, 이 빚 못 갚으면요, 소록스뿐만 아니라 아리바이오의 비상장에 투자한 주주들, 그 다음에 소록스의 대표이사 완전히 다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 게임 오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날짜까지 주가가 회복을 안 시킬 리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뭐 가능성은 있겠죠. 얘네들 좀 봐라,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네, 좀 힘들어 보이네 해가지고 다른 M&A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주가를 일부러 찍어 누르고 가지고 있는 주식 막 갖다 던져버려가지고 이 얘네들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4월 30날 했으니까 4월 30날 종가가 4,100원이에요. 여기서 뭐 몇 퍼센트가 좀 떨어지면은 얘네들 반대 매매에 나가고 주가가 싸게 떨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확 회사를 뺏어가 버릴까 하고 반대 세력들이 이거를 가져가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아리바이오가 지금 이 판에서 논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이 비상장 전문 이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발행 주식이 2,400만 주 정도가 되고요. 얘네들의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얘네들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3,6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상장이라는 목표 자체가 얘네들이 엑시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상장을 하면 얘네들이 이미 3,600억이라는 시가총액을 비상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프리미엄 3배, 많으면 10배까지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사채에서 끌어들인 돈, 그 다음에 외부 투자자들, 뭐 VC들한테 땡겨온 돈, 이것들을 전부 다 상환하고도 남는 만큼의 거의 뭐 은퇴자금 정도 수준의 자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지금 상장을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백신연구소는 차백신연구소 자체가 기술력이나 너무 좋고 주가가 너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라기보다는, 아리바이오가 기업이 파산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 차백신연구소가 성공이 돼야 된다. 요걸 통해서 소룩스가 완전히 이미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리바이오는 간당간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비상상에서 논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3,6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부 자금들, VC, 재무적 투자자들, FI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돈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걔네들이 슬슬 이제 압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야, 너네 좀 잘 되고 있는 거 맞냐? 우리가 투자했었던 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너네 상장 가능성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네 뭐 상장해가지고 뭐 시총 1조 달성한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압박이 있으면은 사실상 대표이사는, 오너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말만 좋게 하고 거의 반협박일 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좀 무리하게 악셀을 밟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래서 일이 잘못 꼬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되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그래도 얘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그림들은 그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소록스의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리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만 엄청 뛰었거든요. 10배 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수 직전에 주가까지 완전히 내려와 버렸죠. 일단은 아리바이오가 임상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AR1001 이게 메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아리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있는 파이프라인 나옵니다. AR1001. 자, 요건데 얘네들이 임상 3상 투약을 지금 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이 임상 성공되고 시판까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 오버인데 얘네들이 지금 임상 3상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을 받은 거라 얘들은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쇼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점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차백신연구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가격 떨어지면은 2,000원 정도 때 될 겁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좀 해봐야 되겠지만 3,000원대가 깨지면 얘네들 담보 비율 하락으로 반대 매매 위협에 조금 놓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주가는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월봉상 본다 그러면 일단 저항에 부딪힌 거죠. 저항에 부딪혔고 아직까지 제가 보고 있던 요 골든 크로스 라인 여기는 아직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협받은 구간은 아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힘을 못 써가지고 좀 짜증날 뿐이지 크게 뭐 걱정할 만한 기사는 아니었다. 그러면 추가적인 사항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여기 종목 진단문이라고 있습니다. 1대1 메시지니까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고, 여기 정보 공유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매매를 하고 있고 어떤 타점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유료 리딩방 같은 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으로도 제가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백신 연구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내용 있으면 우리 소통방에서 메시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